제가 아직 젊었고 경험이 없었던 엄마였던 10년 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은 뒤에 겨우 쉬는 시간이 찾아와서 식탁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쉬면서 먹고 곧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쳐있을 아이를 위해서 우유와 사과를 준비해 놓고 있었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새 학교에 적응 중이라서 힘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름대로 저희 아이에게 많이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야 할 아이가 1시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주변에 친한 분들도 없고 아이 친구들도 누군지 잘 몰라서 그냥 발만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저희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반가운 소리에 반색하면서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저희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 옆으로 밝은 얼굴의 또래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게 아무래도 제 걱정과 다르게 저희 아이는 새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들어와서 맛있게 같이 먹을 거라도 만들어주려는데 저희 아이가 금방 나가봐야 한다면서 제 방에 축구공 하나만 꺼내서 다시 친구들을 따라서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놀다가 늦기 전에 들어오라는 소리밖에 못 해줬습니다. 그러나 몇 분 안 돼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는데 곱슬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좀 언짢은 표정이었는데 아이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몹시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아주머니가 올라오셨느냐 물었더니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닌데다가 이미 낡고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25평 정도의 작은 평수지만 저희 바깥 사람의 직장이 근처인데다가 아이의 학교도 가까워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엘리베이터라고 한 대밖에 없는 17층 아파트 꼭대기층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맨 위층부터 시끄럽게 떠들면서 축구공을 계단으로 차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제 아들과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야겠다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신 거였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의 표정엔 짜증스러운 분노보다는 왠지 모르게 걱정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저는 제 아이와 친구 애들 앞에서 기가 죽거나 죄송하다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릇없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로 이런 곳까지 애들이 데려오셨느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외의 반응에 깜짝 놀란 표정이셨지만 더 씩씩거리는 표정으로 저에게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부모 탓이었다면서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저희 아파트 복도는 소란스러워졌고 주위에는 큰 소리가 오갔죠.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주머니께 맞섰습니다. 저희 아이와 아이 친구들이 너무 당황해서 울음보를 터뜨렸기에 소란이 일단락되고
아주머니는 화를 있는 대로 내시면서 볼일을 보러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제 아이와 아이 친구들이 집에 들여와서 진정 좀 시키고 맛있는 간식을 해서 보낸 뒤에 다시 밝은 얼굴로 돌아가는 아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번 일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식함 때문에 저희 집은 더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계단에서 저희 애가 또 축구공을 굴리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이가 누굴 만나서 또 혼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축구공을 사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본래 있던 축구공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계단에서 차고 내려오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축구공을 하나 사줄 생각보다는 가서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만 아이는 그 축구공이 정말로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저에게 하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축구공을 같이 가서 찾아보자면서 끌고 갔습니다. 아파트 층 몇 층 정도에서 잃어버렸느냐고 물었는데 아이가 어물어물거리면서 8층이나 9층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아이를 데리고 9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뒤통수에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누가 저를 쏘아보는 기분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뒤를 쳐다봤지만 엘리베이터는 유유히 문을 닫히면서 다시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가슴은 콩닥거리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났는데 저희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눈치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작스럽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제가 의문스러웠는지 치맛자락을 꽉 잡고 묻는 아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잠시 동안만 다른 생각을 했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9층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층 복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12층부터 6층까지 내려오면서 뒤져봐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그날 결국엔 축구공도 못 찾고 후들거리는 다리만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밤이 되었는데 아이와 같이 이불을 깔고 누워서 저희 식구 3명 모두 안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저희 애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의 직감이라는 것일까요? 혹은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갑자기 무섭다면서 제 이불 속으로 몸을 부비면서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사실 낮에 축구하러 축구공 갖고 내려갈 때 잠깐이었는데 진짜 무서웠어. 공을 막 차면서 벽에 축구공을 부딪히고 난간을 맞추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10층에서 9층을 내려가는데 찼을 땐 나보다 먼저 튕겨져 내려가던 공의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 저는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면서 대충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아이는 아니라면서 오히려 펄쩍 뛰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려가는 계단에서 뻥 찼을 때 중간 계단 창 아래 벽에 팡 하고 맞고 튕겼는데 그게 튕겨서 9층으로 내려갔을 땐 공이 튕기는 소리가 안 들렸다니까. 그 말에 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별로 무서운 느낌이 안 들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잠자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던 제 남편이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아파트 계단에선 공을 차거나
시끄럽게 굴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라고 꾸중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왜 화를 내냐면서 오히려 아이의 아빠를 꾸짖고는 아이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솔직히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날 새벽에 저희 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동공이 커지면서 눈이 확 떠지는 걸 느끼고 누워있다가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정확히 무슨 악몽을 꿨는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등골에 땀이 맺혀서 잠옷에는 땀이 흥건하고 목에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동안 진정을 하고 있는데 목이 막히면서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서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현관 옆에 화장실이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에 깜짝 놀라서 몸을 숙일 정도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깼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났는지 저희 아이 또한 무섭다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야단이었고요. 그 소리는 밤이라서 더 컸습니다. 저희 집 벽에 뭔가가 세게 와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났지만 곧 일어난 남편 또한 소란에 놀랐는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말에 잠에서 덜 깬 멍한 표정을 하고 가만히 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퉁퉁거리면서 저희 집 현관을 때리던 소리는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거짓말같이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나가지 말라면서 말렸지만 남편이 안 되겠다면서 골프채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나간 남편은 아무도 없고 계단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린다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전 제 품에 안긴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서 머리털이 섬에 느꼈습니다. 축구공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던 전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지만 저희 아이는 단박에 듣고 알아맞혔습니다. 그 소리는 축구공 소리였는데 저와 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음같이 멈춰버렸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고요. 제 아들도 남편도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저녁에 괜찮겠지,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이런 생각만 한 채로 별다른 조치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안일한 생각과 달리 그날 새벽에도 벽에 축구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은 저만 눈을 뜬 게 아니라서 소리 듣자마자 저희 남편 그리고 제 아들까지 모두 잠에서 깨서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벽이 흔들리면서 집안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소린 어두운 새벽이라 그런지 더 크고 넓게 집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남편이 또 골프채를 들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나 현관엔 역시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우리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모든 건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서 조치하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저희를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희는 축구공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만 3번을 넘게 듣고
잠에 설쳤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밖에 나가서 두리번거렸지만 역시나 현관엔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 저희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보냈습니다만 그날 바로 저희 아파트 동 전체에 새벽에 운동이나 시끄러운 기구 사용은 금지해달라는 방송이 전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만 이젠 새벽에 그 소리를 듣지 않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날 새벽에도 그 축구공 소리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나는 소린 분명히 공을 차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사람이 공을 차는 듯한 소리. 저희 아들은 밤마다 들리는 그 공소리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선 연신 딸꾹질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전 조용히 제 아들이 달래고 남편은 추추해진 얼굴로 안방문을 열고 현관문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저 또한 왠지 지난번 일 때문에 라는 생각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정말 화가 나고 이젠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서 있는 대로 큰 소리를 내면서 정말 왜 그러시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던 걸까요? 그 축구공 소린 잠시 뒤에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겨우 멈춘 축구공 소리에 진이 빠져 있었던 전 깜짝 놀라서 부르르 떨었지만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저희 집 현관으로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늦은 밤에 도대체 누구냐고 왜 이런 장난을 치느냐고 화를 내는데 반대편에서 전혀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나이가 든 걸걸한 목소리로 답변하시는 상대는 옆집의 나이 든 할아버님이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갑작스럽게 서러움이 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현관에 달려가서 할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복도에서 공 차는 소리를 못 들으셨냐고요. 그러나 정말 제가 흘리는 눈물을 멈추고 아득해질 만큼 할아버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우리 집은 못 들었는데? 그리고 그 공 차는 소리는 거짓말처럼 저희 집에서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귀신에 홀렸거나 저희 가족 모두가 제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에 귀신에 쓰였던 거다라고요. 저는 벌벌 떨면서 하소연하듯이 옆집 할아버님께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할아버님께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복도에서 주저앉고 무릎을 꿇은 채로 싹싹 빌었습니다. 그날 소란으로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새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집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주 밖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날따라 밖에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아이가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우산을 가지러 가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뜻하지 않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계세요? 라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에 잠시 동안 옷을 만지다가 누가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 그녀의 말에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축구공을 주었는데 이 집일 것 같아서요. 헐레벌떡 뛰어나가서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한 아주머니가 축구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할 말을 잃었는데 잔뜩 구불거리는 곱슬머리에 하얀 얼굴은 전혀 주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입에 쭉 찢어진 눈은 솔직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축구공을 내밀면서 상냥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 집 아이 거 맞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분명히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깜빡이지도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그 아주머니는 제게 그 공만 건네준 뒤에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단지에 어떤 아주머니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녀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 축구공을 돌려주고 간 뒤부터 저희 집에선 더 이상 새벽에 공을 차는 소리 따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잘된 일이라면 잘된 일이지만 전 그 뒤로부터 어디서든 아이에게 뛰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주의 주곤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그때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